반갑습니다. 잭입니다. 본격적으로 리뷰 들어가기 전에 소신 발언 하나만 할게요. 스텔라 블레이드 괜히 한 것 같아요. 빨리 영상 만들어서 리뷰 마무리하고 다음 게임 리뷰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다음 게임 시작할 엄두가 나질 않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소위 인생 게임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공략집 보면서 열심히 플레이했던 파이널 판타지 7이나 500시간 넘게 플레이했던 페르소나 3도 있고요. 적 AI 패턴까지 외워가면서 열심히 플레이했던 메탈 기어 솔리드 3, 그리고 프로레벨을 동경하면서 밤새 플레이했던 스타크래프트 2, 이렇게 4작품이 제 인생 게임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플레이스테이션 5로 출시됐었던 스텔라 블레이드가 제 인생 게임 리스트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6월 12일에 스텔라 블레이드가 PC 버전으로 정식 출시되었더라고요. PC 출시를 기념해서 저도 스텔라 블레이드를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해봤는데요. 스텔라 블레이드 확실히 강렬했습니다. 게임 자체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기도 하고 게임 플레이도 시원시원하고 전투 손맛도 짜릿짜릿하거든요.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 게임을 제 인생 게임 리스트에 추가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스텔라 블레이드 리뷰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좀 더 멋있게 표현하면 정제된 멋이라고 해야 될까요? 필드 탐험을 포함해서 전투나 스토리, 연출 등등 좀 시원시원한 게임 플레이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신에 생략한 부분만큼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플레이 설계에 집중했다는 점도 보였고요. 이런 특징 때문인 건지 게임이 친절하다라는 인상마저 받았을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필드 탐사를 할 때 필드에 노란색 페인트를 표시해서 진행 방향을 유도해주고 조명을 배치해서 필드에 놓인 아이템들도 표시를 해준단 말이죠. 아니면 드론의 스캔 기능을 통해서 일대의 정보들을 알려줘요. 어떤 때는 아예 UI로 직접 힌트를 주기도 했어요. 어떤 스텔라 블레이드의 이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친절함이 게임 진행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더라고요. 게임 진행하면서 막힐 때마다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출제했을 리가 없는데 하면서 조금 헤매다 보면 웬만한 문제는 빠르게 해결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이런 방향의 의도가 어드벤처는 짧고 굵게 즐기고 진짜 고생은 액션에서 해라 이런 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일 고생해야 되는 부분도 전투였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스텔라 블레이드의 전투가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 아니면 후반으로 갈수록 전투가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건 적이 공격하기 직전에 나름의 사인을 준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꼭 회피를 해야 하는 공격이면 노란색, 연타 공격이면 빨간색, 뒤를 잡아야 할 때는 파란색, 거리를 벌려야 할 때는 보라색처럼 말이죠. 플레이어는 이 사인을 보고 약속된 행동으로 대응하면 되거든요. 이런 전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액션 게임이 아니라 리듬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떨어지는 노트 보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건방 키를 누르는 것처럼 적이 주는 사인을 바탕으로 대응하면 되니까요. 저는 이러면 게임이 너무 단조로워지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요. 되게 흥미로웠던 게 여러 가지 변주를 만들어내서 전투를 다채롭게 전개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건 점점 무시할 수 없는 피해량과 미묘한 적의 공격 타이밍이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았을 때가 2회차에 진입하면서였는데요. 그래도 패턴이야 슬슬 눈에 익어서 나름 대응이 가능했지만 실수로 템포를 놓쳐서 적의 공격에 피격된다면 데미지가 치명적이더라고요. 특히 인간형 보스는 소위 보고 맞기가 될 정도로 타이밍이 나름 보였는데 오히려 몬스터형 보스전은 미묘하게 공격 타이밍을 읽을 수가 없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변주 덕분인지 다회차 플레이임에도 긴장감이 확실히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평소에 액션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플레이를 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나중에는 용기를 얻어서 하드모드 3게임에 도전해봤는데요. 네, 미련 없이 포기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의 두 번째 변주는 세팅이었는데요. 게임 내에는 엑소스파인, 기어라는 아이템이 존재해요. 두 아이템 모두 플레이어의 여러 능력치들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플레이어는 다양한 엑소스파인과 기어들을 조합해서 일반 근거리 공격과 스킬 공격을 강화하거나 원거리 공격을 강화하거나 방어나 회피에 관련된 수치들을 강화하거나
뭐 아니면 필드에서 사용하는 암살 플레이를 강화하는 것처럼 자신이 선호하는 전투 스타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팅을 통해서 같은 전투라도 어떤 때에는 패링과 회피 위주로, 또 다른 때에는 스킬 공격 위주로 뭐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적을 공략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변주는 손맛이었는데요. 되게 감각적이더라고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스텔라 블레이드는 정제된 멋이 장점이란 말이죠. 이런 장점은 전투에서 확실히 두드러졌어요. 플레이어가 적의 다양한 행동에 대응할 때 화려하게 움직입니다. 재빠르게 상대의 뒤를 잡기도 하고 잔상을 남기면서 회피를 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짜릿했던 게 패링이었어요. 시청각적인 효과가 강렬하게 나오면서 컨트롤러의 진동이 타격감을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서 오죽하면 게임을 안 하고 있는데도 패링이 생각날 정도였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왜 많은 분들이 스텔라 블레이드의 액션을 호평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갈 만했습니다. 솔직히 스텔라 블레이드가 소위 육각형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을 사로잡을 만한 장점이 강렬했던 만큼 아쉬운 점도 분명하더라고요. 게임 스토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스타일리시한 액션이나 연출에 중점을 둔 만큼 굳이 난해한 스토리를 설정해서 그렇게 어렵게 풀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스토리 중간중간에 나오는 반전이나 전체적으로 참신한 소재가 저는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스토리적으로 빈 공간들이 크게 느껴질 정도로 컸어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을 다루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빈약하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몇몇 서브 퀘스트들은 서사적인 빌드업이 시작된다고 느낀 지점에서 그대로 퀘스트가 종료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게임의 전체적인 볼륨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낸 것 같아요. 물론 드러낸 부분들을 게임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록 매체들로 그 공백을 최대한 메우고 있긴 한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게임이 끝나는 시점에선 엥? 하고 이제 물음표가 그려지더라고요. 다행히 스텔라 블레이드의 속편이 제작 중이라는 소식이 있는 만큼 속편에서는 이런 이야기적인 공백들이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스텔라 블레이드에 존재하는 많은 요소들이 액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전투에 집중했었는데요. 의외의 지점에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어요. 낚시였는데요. 사실 낚시를 처음 접했을 땐 솔직히 좀 시큰둥했습니다. 크크 신기한 거 만들었네 크크크 뭐 한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호기심에 낚시를 몇 번 해봤는데 낚시 손맛이 저는 절대 전투에 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낚시의 볼륨이 좀 더 컸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생길 정도더라고요. 특히나 그 낚시 릴을 감는 순간의 조작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패드의 진동 때문인 건지 순식간에 몰입감이 팍 치솟았어요. 그리고 엄청 큰 물고기 낚을 때마다 빠밤 하면서 슬로우 모션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슬로우 모션이 주는 성취감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제 낚시도 가면은 25종류의 물고기가 있었는데 혹시 속편에서도 낚시가 있다면 볼륨을 좀만 더 크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또 다른 의외의 재미가 DLC 컨텐츠였어요. 그 중에서도 자사 게임 중에 하나인 니케와의 콜라보 DLC였거든요. 니케 DLC가 플레이스테이션 기준으로 1,800원짜리 유료 DLC거든요. 소위 돈값 했습니다. 아니요, 이 정도면 거의 무료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DLC라고 하길래 예쁜 의상 몇 개랑 추가로 쪼꼬미 보스전 뭐 하나? 뭐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니케 DLC를 플레이하는데 과감하더라고요. 니케 본게임에서 사용하는 UI도 나오고 미니게임은 아예 스텔라 블레이드 속에서 니케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정말 재밌었던 보스전 홍련까지. 물론 자사 게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어떤 공격적인 DL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살아있는 DLC를 만들기 위한 어떤 개발진 분들의 정성이 대단하더라고요. 특히나 하드모드 홍련은 뭐 배경부터 시작해서 뭐 음악, 캐릭터, 전투, 연출, 난이도 등등 해서 모든 보스전 중에서도 가히 최고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았어요. 니케 DLC를 플레이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니케 DLC는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준비한 스텔라 블레이드 리뷰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극찬할 만한 매력적인 슈트 디자인도 있고 분위기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매력적인 OST랑 큐티 연출도 있고 뭐 갖가지 수집 요소도 있고 다회차 플레이도 있고 하지만 슬슬 지루해질 타이밍이니까 다음을 기약할래요. 2026년에
스텔라 블레이드 2가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1편에서 보여준 어떤 정제된 멋이 2편에서는 더 순도 높은 간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